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우주 인터넷 기술은 우주를 무대로 여러 위성과 우주선을 잇는 단일 통신망을 이루어 우주개발 진화를 가져온다는 주식회사 스페이스비트 박정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비트 박정태입니다. 네, 우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쪽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박정태 대표님 먼저 그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14년 정도 그 우주 쪽 위성 관련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만들게 돼서 예. 이제 애트리와 지금 일하고 있는 스페이스비트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우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막 웅장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좀 이렇게 하시는 일이 좀 이렇게 어떻게 폭이 어느 정도 넓어요? 뭐 스펙트럼이?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우주 쪽은 예전에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기술보다는 네. 그 옛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주 뭐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는 네. 정확한 시스템을 원하고 예. 그리고 우주 쪽에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칩 설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스펙트럼은 되게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박정태 대표님은 그 전공이 뭐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쪽에 전공을 하셨나요? 네, 지금 박사는 우주전자정보공학과를 이제 수료를 했고요. 네. 원래 석사 때부터 이제 석사가 컴퓨터학과인데 네. 이제 석사 충남대에서 석사를 할 때부터 우주 쪽 그 세트랙이라는 곳에서 우주 쪽에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아, 그쪽에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대학에서의 전공은 어느 쪽이세요? 대학은 물리학과를 전공을 했고 복수 전공은 컴퓨터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물리학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 어떤 그 깊이가 깊고 넓고 무한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예. 이론 물리와 그 실험 물리가 있는데 네. 실제로 실험 물리는 그 우리 실생활에서 잘 뭐 보지 못하는 그런 원자 개념의 실험 물리라서 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컴퓨터 공학에 어떻게 보면은 더 치중을 했던 걸로 예.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복합적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스페이스비트라고 하셨는데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2명이서 2021년도에 만들었고요. 아, 우주 21년도에. 우주 쪽으로 저랑 같이 하는 김한찬 파트너라고 하는 그 파트너도 추진체 그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한 8년 정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석사 전부터 이제 프로젝트 우주 쪽 프로젝트 위성 네. 프로젝트에 그 관련돼서 예. 그 계속해서 한 14년 정도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다음에 이제 우주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로 해서 우리가 우주 쪽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그 실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스페이스비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그쪽 분야에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쭤볼 이야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 비트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주 회사면 네. 스페이스가 일단 붙어야 되겠죠. 스페이스 예, X나 그렇죠. 뭐 스페이스 뭐 회사들 보면은 솔루션이나 이런 회사들은 스페이스를 붙는데 네. 저희는 또 스페이스 그리고 뒤에 비트라는 거는 저희가 작은 걸로 나눈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있고요. 네. 우주 쪽 기술을 이제 작게 밑으로 내린다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트라는 거는 저희가 우주 쪽으로 할 때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한 비트가 틀려도 그게 엄청나게 그 우주 시스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비트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본다 해서 스페이스 비트가 되었습니다. 네. 시작점에서는 뭐 0.001mm만 차이가 나도 우주로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논리인가요, 그게? 네, 그런 의미랑 비슷하죠. 예. 실제 그 우주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중인데 대부분은 네. 큰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기업 중에서 이제 IoT 나노 새틀라이트를 이용한 IoT를 네.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기관이나 또는 뭐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우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심차게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기술의 목표는 있고 그 목표까지 네.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는 부분이 좀 크고요. 네. 그 전에 저희 위성을 하나씩 만들면서 나오는 기술들을 이제 네. 우리 실생활에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보다 더 많은 그 유익한 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신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좀 계속 뭐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네. 애트리와의 이제 한국형 GPS 사업에서 네. 참여 기관으로서 예. 저희가 그 안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참여를 지금 요청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이제 생성됐던 저희가 어떤 서버 기술이나 뭐 위성 기술을 이제 AI 쪽에 네. 접목시키는 작업을 이제 여러 회사들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93.7MHz입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네, 잘 들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입니다. 주식회사 스페이스비트를 박정태 대표님께서는 설립을 하신 계기나 또는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한 14년간 위성 사업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마지막 했던 작업이 해외에서 이제 대부분 그 사서 저희가 위성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국산화 위성인 국토위성 1, 2호기를 작업을 했고 예. 그 국토위성 1, 2호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 위성에서는 위성체 탑재체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탑재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저장 장치를 네.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하면서 한 5년간 막 밤을 새고 새벽 5시까지 일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어머니도 도망가실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든 게 이제 또 그 위성에서 국산화했던 게 이제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국산화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그 위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위성 회사인 스페이스비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스페이스비트라고 하는 회사는 공공의 목적을 더 많이 둔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의 목적을 더 두었나요? 저희는 약간 중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공공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지금 사실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너무 위성이라는 거는 서비스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는 공공기관에도 이제 발을 걸쳐놨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사업의 종류가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애틀이랑 계속 진행을 해왔던 네. 그 KPS라는 한국형 GPS 사업의 네.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었고 그 시뮬레이터 자체가
GPS 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위성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실 분들을 이제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애틀이랑 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죠. 애틀이랑 하면서 그 초소형 위성, 그러니까 나노 새틀라이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 나노 새틀라이트 자체는 예전의 위성보다는 좀 작은, 아주 작은 위성이거든요. 미니 위성이에요. 나노 위성이라고 하는데 나노 위성 자체도 이제 아주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그 서비스를 이제 민간 서비스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위성 사업을 하면서 시뮬레이터에서 작업했던 그 AI 서버를 그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매우 이제 열악하고 필요로는 하고 있지만 자본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의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네, 지금 두 가지 정도의 기업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육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스토리 DX라는 회사와 함께 청소년의 그 금융 교육을 챗GPT를 연동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는 거를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는 그 무용 관련 그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하고는 무용에서의 데이터를 이제 수출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된 그 동작인지 인식하는 부분을 그 저희 AI 서버에 지금 접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린이 경제 교육에 필요한 것을 요즘에 이제 아주 핫한 챗 GPT가 그걸 이제 그 로봇 형태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무용인들이 어떤 동작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런 표현해낼 수 있는 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방법론은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뭐 전문 기업들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AI 그 플랫폼에 일단 API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거를 학습시켜서 그 AI 플랫폼을 학습시켜서 이제 그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다면 스페이스비트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 전략 또는 이제 우리만의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공공기관과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신뢰성이 좀 높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과 또 많이 일을 하니까 그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생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매칭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성을 지금 저희가 뉴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뉴스페이스는 너무 지금 사실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텐데 뉴스페이스하고 저희 그 예전 올드스페이스의 중간인 미드스페이스 그러니까 중간을 저희가 그 구현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지만 이제 그 가격은 확 낮춘 그런 그 나노 위성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땅이 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인구 밀도가 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적용시키기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증하기는 되게 쉬운데 뭐냐면 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연구소들도 다 모여 있고 해서 실증은 쉽지만 실제로 판매가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땅이 좁고 네. 그리고 밀도가 높으면서 그리고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통신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역에 저희 그 시스템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 93.7MHz입니다. 임영웅의 배신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벅머리 사나이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벅머리 사나이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네. 우주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박정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한밭 FM입니다. 왜 이 우주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는 지금 뭐 네.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고성능 우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IoT 기기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네. 뭐 몇 번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네. 그런 기기가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그런 서비스, 위성 서비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네. 하는 업체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위성이라도 그거를 이제 그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거를 쉽게 못 하고 계시는데 작은 위성이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난 게 뭐냐면 두바이 수자원청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넓게 펼쳐진 사막에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네. 이제 그 수자원에 접목시키는 그런 위성을 벌써 올렸어요. 올려서 하고 있고 이번에 네. 또 서비스 다른 그러니까 더 업데이트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실제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그런 그 전화기 그러면은 다 유선 전화기만 전화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무선으로 이렇게 휴대폰에 접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섬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 가는 섬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남해 쪽에 그런 위성을 좀 띄워서 그 섬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사용처가 있으면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위성이라는 건 커버리지가 넓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지상국을 네. 설치해서 받아봤는데 한 2,000km, 2,500km 위에 있는 위성에서도 데이터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최대 데이터 속도를 낮추면은 최대 한 15,000km까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글로벌 커버리지 그리고 네.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은 전 세계를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 유저를 그 유치할 수 있는 그 사업이죠. 그 위성이 서비스 되기만 하면요. 아, 그렇군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거 그러면은 혹시 그 위성을 띄웠다 그러면 그 위성이 그런 그 우리나라는 이제 첨예하게 이제 남북이 그 분단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무기로 이렇게 오인을 받고 이러지는 않나요? 위성은 지금 공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공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보면은 당연히 북한도 지나가고 네.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네.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실제 국토 위성을 할 때 네. 가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에서 가치 있는 부분은 또 북한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드론 같은 걸 띄워도 한 국토의 한 15cm 네. 정도의 해상도로 그 한 픽셀에 15cm 정도의 해상도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위성을 띄우는 이유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북한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띄운 게 한 50cm 한 픽셀에 50cm 해상도인데 네. 그 50cm 해상도로 데이터를 이제 ODA 국가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네. 상당히 좋아하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해상도가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 자동차가 판별될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실제로 봐도. 예. 이게 활용도 자체가 잘만 개발이 되고 적용이 잘 되어주면 실생활에 매우 유익한 일들이 너무 많겠는데요. 네. 미처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한 거고, 네, 더 재밌는 얘기는 많습니다. 국가 보안에 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는 뭐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야, 그렇군요.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일단은 석사 때부터 저기 카이스트에 있는 위성연구원이라는 지금 네. 예전엔 센터였는데 위성연구원에서 참여 학생으로서 그 과학위성 2호와 3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역 특례를 지금 그 해외에서 그 지상국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라는 업체에서 3년 동안 병역 특례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위성 업체를 그 초기부터 합류해서 네. 같이 이제 10년 정도 그 네. 위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에 많은 다양한 네. 그런 연구 활동을 하셨군요. 네.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제가 그 가장 힘들었고 네, 그 평생에 그 가장 네. 그 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예. 그 이미지 저장 장치라는 거를 최초로 국내에서 국산을 했고 네. 그게 무게는 3분의 1로 줄이면서 그 데이터 저장 용량은 6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무게를 줄임으로 해서 저희가 그 발사 비용을 뭐 몇십억 정도 줄였죠. 그런 그런 경우를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주선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가볍고 그리고 성능이 더 뛰어나고 이것이 이제 그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못한다고 했었어요. 국산화를.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네. 국산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 해외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정도였어요. 이전에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국산화된 거는 이제 그 실용위성급에서는 네. 국토위성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그런 우주선이 됐든 우주 인터넷이 됐든 우주 과학이 됐든 뭐 이런 분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한 10위권 정도의 경제률을 보고 있으면 네. 한 7% 정도의 그 세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 1%도 안 되는 우주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요. 저희 나라는 네. 예.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7%까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우주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 국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건가요?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규모에 있습니다. 비하면 네, 그렇구나. 우주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실제로 네. 저희가 그 달날아가는 다누리호에 그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실었어요. 네. 그때 처음에 그거를 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하지만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다누리호에서 그 BTS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하니까 그 뭐 하이브 쪽에서도 이거 다른 노래를 더 실을 수 있냐 뭐 네. 아니면 다른 그 영상을 더 보내주겠다 이럴 정도로 갑자기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문화가 가장 그 고차원의 그 서비스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중간 문화와 저희는 항상 그 저차원의 서비스를 했는데 가장 고차원의 문화 서비스를 했다면 중간 서비스들은 뭐 무수히 많죠. 네.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AI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들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렇군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입니다. 최진영의 영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나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 걸어온 길이 너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랑은 늘 그래왔듯이 눈물만 남겨줘 나 가진 것이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건가 봐 이제 사는 법을 알겠어 세상이 원하는 건 다시 내 삶을 돌려 널 만난다면 너 잃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날 부를 때 한없이 사랑했던 추억만을 가져갈게 우리 다시 널 만난다면 유혹뿐인 이 세상에 나 처음 태어나서 몰랐다고 말을 할게 나 약속해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날 부를 때 한없이 사랑했던 추억만을 가져갈게 우리 다시 널 만난다면 유혹뿐인 이 세상에 나 처음 태어나서 몰랐다고 말을 할게 나 약속해 네, 잘 들었습니다. 스페이스 비트 창업 이후에 제가 우리 스페이스 비트 회사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성과를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코리아 한국 GPS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네. 예비 사업부터 참여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게 위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발사까지의 기간은 엄청나게 긴데 그때까지 이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시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그것을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을 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가 그 가장 큰 성과였고 네. 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나온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AI 서버에 이렇게 그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작은 저희 나노 세틀라이트를 점차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흔히 저희는 뭐 인터넷 서버, 인터넷상에 어떤 서버를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그냥 들어봤는데 AI 서버라고 하니까 AI는 이제 그보다는 더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모래시계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 위성이라는 것도 아무리 작은 위성이지만 그 시간까지 만들어내는 시간까지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점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나노 위성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부분을 이제 사회적 서비스를 어떤 부분을 하는 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이제 매칭해서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AI 서버를 저가의 AI 서버를 네. 이제 여러 사회적 기업들에게 먼저 배포를 해서 사용이 이제 실증이 되면은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게는 약간 고가로 저희가 네.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AI 서버를 좀 접목을 시켜서 보다 나은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비트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무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네. 이런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봤을 때 네. 위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궁무진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친환경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사회적 가치하고 가장 네. 접목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특히 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작동을 하고 뭐 이러면 ESG 경영하고도 상당히 잘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2023년도에 스페이스비트가 추진하는 목표, 이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매출의 90% 정도를 이제 위성 사업에서 했었고 10% 네. 정도를 AI 이제 서버 쪽에서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저희는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공공의 일을 더 많이 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민간 영역에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추진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네네. 네. 뭐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스페이스비트가 장기적인 뭐 이런 플랜도 있죠. 이게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나노 세틀라이트를 이용한 IoT 서비스, IoT 네. 소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나노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해서 서비스하는 네.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이제 나노 위성,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작은 위성이고요. 아주 네. 저렴한 저가의 위성이고 그것을 이제 어떤 서비스, IoT 서비스를 넣는 네. 작업을 했었고요. 네. IoT 서비스를 넣는 거를 이제 실제로 발사를 해서 네. 여러 대를 띄우게 되면 더 이제 컨택하라, 저희가 접근이라고 네. 하는데 컨택 시간이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 대를 띄우면 띄울수록 더 가용성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이런 위성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 위성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위성 네. 우리나라는 그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고 그렇겠죠. 실제로는 그렇죠. 해외에 더 이 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네. 그 뭐 땅은 베트남이나 넓고,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그 땅은 넓고 네. 사람의 인구는 이렇게 좀 퍼져 있고 그리고 인프라는 잘 안 돼 있는 부분에 이런 그 위성들은 더 사실적으로는 필요한 위성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런 몽골이나 뭐 이런 네, 나라들, 네. 뭐, 예, 유목민들 산에 몇 개 산 넘어가야지 한 군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에. 네, 맞습니다. 네. 이 나노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접목이 가능한가요? 벌써 지금 그 네. 어떤 회사 이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는데 네. 그 회사는 이제 그 ODA 그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네.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는 벌써 지상에서도 꽤 멀리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돼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저희 네.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네. 그 제품으로 해서 기존보다는 커버리지가 더 넓게 벌써 그 지상에서도 가능하기 네.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사회적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볼 게 많이 없었는데 보안상 그렇게 해놓으신 거군요. 보안상이고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네. 아직 못하는 부분들이 더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비트 박정태 대표님하고 하고 있는 한밭 FM 93.7MHz입니다. 얀의 자서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 게 나야. 나 살아온 동안 세상을 즐기며 지내왔어. 주위엔 아무도 없는 혼자가 좋아. 자유를 느끼며 난 살았어. 아무리 외로운 날들이 와도 짧은 사랑만 하면서 젊은 청춘을 달래만 간 거야. 너무 진지한 건 싫어. 이런 시간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해도 나를 즐기며 사는 혼자만의 생활을 뭐라고 말하며 탓하지는 말아줘.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가진 것 없는 게 나야. 나 살아온 동안 그래도 행복은 내게 있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혼자라는 걸 이대로 즐기며 난 살 거야. 생활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 때론 힘겨워한데도 그냥 목 놓아 소리를 칠 거야. 나의 자유를 부르며. 이런 시간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해도 나를 즐기며 사는 혼자만의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입니다. 우주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주 데이터는 네. 기존에 여러 상업 위성들이 띄워졌었습니다. 기존에는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리듐 아실 테고, 이리듐이라는 거는 핸드폰 통화를 전 세계에서 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고, 네. 그리고 또 그 해상용 해상용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V셋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스타링크라는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원앱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고가에, 그리고 여러 대의 위성들을 이제 많이 띄워서 서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성이 네.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IoT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 예. 그거는 이제 접속 시간은 뭐 그렇게 준실시간을 지원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실시간성은 뭐 추후에 여러 위성을 띄움으로써 가능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데이터 양도 적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IoT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필요성은 뭐 IoT라는 것은 실제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원전 오염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전 네. 오염수는 해상에 이제 국지적인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펴질 수 있는 그런 재해 상황인데요. 네. 그 재해 상황을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그 주권을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광범위로 퍼져 있는 그런 재해 상황에서는 이런 위성 사업을 반드시 그 서비스를 해야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의 그런 그 원전 오염수가 말로는 우리나라에 직접 이렇게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박정태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우주선을 띄워서 그거를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우주는 광범위하고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 부표를 띄워서 관측을 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탁월한 기술입니다. 네. 지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네. 예. 예전 같으면 뭐 그 종에다 물병에다 종이 넣어가지고 네. 어디로 물길을 따라서 흘러갔는지 이렇게 봤던 거라면,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우주선에서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 보니까, 네, 야, 이게 좀 듣다 보니까 그 기술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재해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재해들이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다가가야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우주통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 대표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던데, 우주통신 또는 우주인터넷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그 청취자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다누리에서 저희가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송신할 때, 네. 지구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 그 지구를 여러 바퀴를 돌면서 이제 송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데이터를 이제 그 중간중간에 끊김이 있었을 때도 데이터를 네.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기술을 이제 DTN이라는 그 기술인데, 실제로는 네. 나사에서 제작한 기술이고, 그거를 네. 애트리에서 향상시켜서 그 다누리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것은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그 우주선과
지구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가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요.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자전 속도와 그리고 실제 그 위성의 공전 속도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계속 봤다 안 봤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받았다 안 받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DTN이라는 기술인데 그런 네. 기술들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다는 거.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도 같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가장 큰 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보급률이 뭐 98%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그래서 과히 놀랄만한 수치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위성으로 인터넷을 사업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국가라고 보시면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 산에도 뭐 인터넷이 잘 뭐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가장 인터넷이 끊겼을 네. 때 취약한 예.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게이트웨이가 꺼졌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은 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인프라가 다 인터넷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위성으로 해서 절대 그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박정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는 네. 그 나노 IoT 위성을 통해서 소셜 서비스를 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드는 저희 AI 서버를 저렴한 그리고 그 여러 업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겠습니다. 네. AI 서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다면 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한밭 FM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밭 FM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이렇게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다면 좀 잠깐 들을까요? 요즘 네. 하나가 제가 좀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네. 사무관 저번 주에 이제 네. 사무관님을 뵀는데 그 사무관님께서 챗GPT의 이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업도 나오고 이제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것 자체는 서비스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그것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이제 국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네. 실제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목표에 다가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우주 인터넷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지만 챗 GPT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듯이 AI 서버를 기반으로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스페이스비트 박정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한밭 FM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